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회사 생활 권혁찬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회사 생활 6탄입니다. 6탄이고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기회를 찾고 준비하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에 도전하라. 훌륭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말콤 글래드웰 식으로 표현하면 탁월한 전문가, 아웃라이어가 되기 위해서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기회를 잡을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상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기회를 찾고 준비하고 도전해서 기회를 잡는 것이다.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실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조화시켜서 그걸 이제 자기가 실행할 수 있도록 바로 그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면 됩니다. 그 하나의 원칙들을 만들면은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이게 하나의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죠. 기회를 찾으라. 기회를 찾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 제가 이제 한 가지 전제는 좀 말씀드릴게요. 그 전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하는 겁니다. 이 직장을 다니는 겁니다. 직장을 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직장은 어떻게 다닙니까? 직장을 얻기가 어렵잖아요. 직장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뭐 단계입니다. 자기가 다닐 수 있는 직장을 다니는 겁니다. 다닐 수 있는 직장은 뭐 어떤 거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죠. 그걸 찾아가지고 뭐 그것이 돈이 적더라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다른 방법이 있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공부를 하는 거죠. 요즘 이제 정기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파트에서도 뭐 그 정기 자격증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자격증이 없더라도 이렇게 그 전기 쪽으로 일할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럼 저녁에도 좀 일해야 됩니다. 교대 근무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자격증 따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뭘 하느냐? 집에서 아파트에서 그 전구 나가고 갑자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와가지고 이제 그 해결해 주는 겁니다. 뭐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빌딩이 있으면 빌딩에서도 그걸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많은 빌딩이 있고 많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일할 사람들이 많이 교대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일들이라도 찾으면은 많이 있죠. 그런데 좀 더 그럼 나는 돈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은 뭐 그렇게 해야지요. 왜? 뭐 가족들하고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단계적으로 쉽게 생각하면은 단순화시켜서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그냥 아니면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보다 단계를 좀 높이려면은 자기가 일하면서 공부하면 됩니다. 일하면서 자격증 따고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해서 조금씩 높여가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전혀 없는 길이 아니고 다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접근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데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제가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많이 또 그렇게 한 분들하고 그 실제 사례를 가지고 제가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좀 더 여유가 있으면은 또 원하면은 공부만 하고 공부를 집중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해가지고 또 그런 일들을 구하면 됩니다. 그런 일들을 그럼 뭐 공부하는 게 뭐 대학을 가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원을 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직장 다니면서 대학원 갈 수도 있고 또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원에 전념해서 할 수 있듯이 그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업은 사업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뭐 권리금 주고 바로 사업할 수도 있고 돈만 주면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을 통해서 자기가 돈을 버는 게 어려운 거죠. 실제로.
그게 참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잘 되는 경우는 또 잘 됩니다. 여러 가지 기회를 잡는 거죠. 그건 또 구체적으로 다음에 제가 또 더 나누겠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닌 또 일반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사업하는 또 다른 방법이죠. 뭡니까? 사업 잘하는 사람들한테 얹히는 겁니다. 그 주식을 사는 거죠. 주식을 사서 그 사업을 그냥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하듯이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반도체 사업을 해야 되겠다. 내가 뭐 컨텐츠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럼 내가 물류 사업, 내가 어떤 겁니까? 나는 이제 그런 어떤 어떤 사업이라도 내가 도전해가지고 해보겠다. 뭐 영화 사업도 할 수 있겠죠. 어떤 부분들이든.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에 이제 들어가서 그 플랫폼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전문성이 크게 없어도 됩니다. 그냥 그걸 판단해가지고 주식을 사서 쭉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게 자기 자신이 위험합니다. 그걸 샀다 팔았다 하면은 주식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기가 5만원짜리 주식은 아무리 노력해도 5만원 밖에 잃을 수가 없습니다. 5만원 이상 잃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회사가 뭐 좀 아주 탄탄하고 이런 그 재무구조가 좋고 뭐 퍼도 그렇게 안 높고 뭐 이런 뭐 퍼가 한 10이라든지 뭐 PBR이 뭐 0.5 뭐 이렇게 되는 주식들도 많습니다. 뭐 그런 주식이라면은 갑자기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연평균 뭐 CAGR이 연평균 성장률이 뭐 한 15%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익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회사가 갑자기 망하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회사들은 가만두면은 15%, 30%, 때로는 50%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려가서 계속 거기 머무르지 않고 또 나중에 다시 올라가서 30% 마이너스 마이너스 20% 그다음 플러스로 되기도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그걸 돈을 다 날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을 자기가 빌려가지고 또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샀다 팔았다 하면은 그게 이제 자기가 원금이 1,000만원인데 마이너스 1,000만원 될 수도 있습니다. 1,000만원이 다 없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아주 전문가의 영역인데 그걸 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여러 가지 주식들, 삼성전자를 산다든지, 삼성물산을 산다든지, 현대차를 산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자기가 LG전자를 산다든지, 자기가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사업하는 하나의 다른 방법입니다. 그걸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려고 하면 방법들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전제를 하나 두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더 들어가서 같이 이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들은 스스로 저 자신한테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큽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 여기 유튜브 우리가 아까운 시간을 가지고 보는데, 당신한테 할 이야기를, 당신 스스로 할 이야기를 왜 여기 같이 와가지고 나누느냐.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은 이런 겁니다. 가장 은혜 받는 것은 어떤 때냐. 우리를 보고 들으라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은 크게 은혜가 좀 덜 됩니다. 그래도 은혜가 됩니다만은 가장 제가 이제 대구에 윤희주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대구에 이제 성명교회 또 목사님 하시고 제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나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이렇게 막 찬양을 하시면서 근데 그 스스로가 은혜 받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본인이 은혜 받은 것을 우리한테 나누고 본인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이 실천하면서 또 그 실천했는 것을 우리한테 나눕니다. 우리한테 나누기 위해서 그분이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인생이 소중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소중하니까 그러한 경험을 하고 그 경험들을 우리를 위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가 볼 때 느껴집니다. 그게 찬양할 때도 우리를 흥분시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찬양하시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그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걸 보고 더 좋아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저도 도움받고 여러분들한테도 작은 도움이라도 작은 참조라도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사세요. 주식 이걸 사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거는 일종의 안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왕왕 틀립니다. 그 방법들 있잖아요. 그 우리가 사기로 하는 게 이런 거 있잖아요. 두 부류를 나눠 놓고 이 주식을 사십시오. 이 주식을 파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거나 팔거나 그 당시에 둘 중에 하나는 이익을 얻겠죠. 그러면은 다음 부류의 사람들 보고 이걸 사세요. 또 이걸 파세요. 또 뭐 이걸 사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해나가다 보면은 몇몇 부류들은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맞는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맞는 거는 그 사람이 맞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한테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또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한쪽은 안 맞은 사람들은 또 떨어져 나가고 맞은 사람들이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계속해서 완전히 그냥 이 사람에게 신봉하게 하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맞겠죠. 그게 사기죠. 그런 것들은 사람이라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스스로 실천하면서 그런 어떤 원칙들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어떤 걸 들었을 때 뭐 하나, 둘, 셋,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실행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이 안 달라집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들었을 때, 야, 핵심만 이야기해. 바쁜 세상에. 원, 투, 쓰리. 저는 그런 거는 또 다른 데 쪽에서 하는 방식이고, 또 다른 데를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답을 찾아가는 이런 부분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그냥 뭐 이렇게 편하게 서로 같이 들으시고 또 틀어놓으셨다가 같이 이야기 들으시면은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가운데서 또 제가 제 스스로한테 하는 이야기들이고 제 스스로도 도움을 받고 또 여러분도 함께 나누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직장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론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이제 그러면은 그러한 어떤 일반 베이스를 깔고 우리는 어떻게 기회를 찾고 준비하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에 도전할 수 있느냐. 이건 제가 크게 깨달은 겁니다. 저한테 큰 도움이 됐고 앞으로도 저는 이 원칙에 따라서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 중에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기회를 찾으라. 삼성에서 선대 이병철 회장은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것은 큰 모험이었지만 정확하게 사업의 흐름을 읽은 것이다. 그리고 그 결단이 오늘날의 삼성전자를 탁월하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됐다. 개인들도 마찬가지다. 시대의 흐름을 읽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읽기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는 행동하기 위해서 시대의 흐름을 읽는 것이다. 시대의 흐름을 당신의 언어로 정의해보라. 그리고 그것에서 당신이 행동해야 할 방향을 결정하라.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확실하게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변수를 고려해서 행동을 결정하면 된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 변화의 흐름을 몇 개의 나만의 문장으로 정의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해서 나의 행동을 결정해야 한다. 이것은 어렵지 않다. 우리는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느껴서 도망치게 된다. 그것이 문제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고 거기에 따른 행동을 결정하는 습관을 만들면 된다. 예를 들면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격변할지는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격변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평생 공부하겠다고 결심하는 선택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유효한 행동이다. 더욱 심한 격변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나는 평생 공부하겠다. 간단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정의하고 그리고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한 가지 사례가 될 수 있다. 예, 뭐 단순하지만 제가 깨달은 큰 어떤 깨달음입니다. 시대가 격변하고 있다.
막연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 막 시대가 격변하게 느껴집니다. 막 이렇게 붙잡잖아요. 지구가 너무 격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게 느껴지니까. 변화의 물결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것을 내 자신을 밀어내고 하니까. 막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막 붙잡습니다. 막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러나, 그러한 변화의 흐름들에서 하나를 정의를 하면은 단순해지고 쉬워집니다. 격변의 시대다. 아, 괜찮습니까? 맞는 이야기죠. 격변하고 있다. 변화의 물결이 몰려오고 있다. 격변하고 있다. 자, 이것은 시대의 흐름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의한 것이죠. 막 복잡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 격변한다는 것이구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평생 공부하겠다. 전에는 대학에서 나와서 공부하고 또 좀 쉬었다가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또 박사학위 받고 공부하고 뭐 잠시 했지만은 평생 공부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도록 하겠다.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공부하고 일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나누고 공부하면서 나누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겠다. 시대는 격변하지만은 내가 계속 배우고 나누면은 나누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 배우게 되고 또 나누는 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돼서 배움에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면은 시대는 격변하지만 나는 계속 배우면서 나누고 또 나누는 것 때문에 더 배우게 되고 그것이 선순환으로 돌아갈 때 나의 삶은 행복하지 않겠느냐. 또 나의 주변은 행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습관을 들이는 거죠. 그게 제가 이야기하는 기회를 찾으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준비하라.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 매일 많은 기회가 생기지만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많지 않다. 회사는 계속해서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이 필요할 때면 먼저 회사 내에서 적합한 사람이 있는지 찾는 시도를 한다. 그래서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별, 실렉션 작업을 한다. 그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전부 떨어진다. 그 기본 조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다시 개별적으로 검토를 실시한다. 그래서 사원들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기회가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반복된다. 본인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게 이제 저는 인사팀에 있었으니까 회사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필요합니다.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회사 내에서 실렉션 합니다. 다들 데이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필요한 사람들은 토익 950점 이상 그러면 쫙 해가지고 탁탁탁 떨어지는 거죠. 950점 이상 된 사람은 딱 나오는 거죠. 최근 3년 고가 B 이상 그럼 B 이상 사람만 EGSI 같으면 EG G 이상 이렇게 Good이시죠. Excellent, Good 이렇게 Satisfaction 이렇게 쫙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Good 또 B 이상 A, B 이상 해가지고 딱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을 주고 탈 털면은 딱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나머지 사람은 다 떨어지는 거죠. 다음 조건은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또 개별적으로 개별 사람적으로 다들 검토를 해가지고 또 그 중에 사람을 뽑고 그래도 사람이 없으면 외부에서 사람들을 채용하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그 일을 반복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내가 원하는 그 포지션이고 내가 원하는 일인데 내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인사 쪽에서는 그 작업을 하는 사람은 알지만은 작업을 하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거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준비를 해놓으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그 대상에 올라가 있다가 내가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부다. 우리가 배우는 거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결국 행복하게 살 기회를 잡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공부라고 쓰고 기회를 잡기 위한 준비라고 읽는다.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 앞으로의 시대에도 통하는 진리다. 이 시대는 공부와 실행이 엄격히 구분되지 않는다. 실행의 현장에서 일과 함께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서 가장 잘 배울 수 있죠. 정보의 홍수에서 격변하는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평생 학습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평생 학습을 통해서 트렌드를 읽고 기회를 잡기 위한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 일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일한다. 과거의 학습 모델과 성장 모델을 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5세부터 25세까지 정규 교육을 받고
학교에서 배운 것을 열심히 써먹다가 은퇴하는 사람은 분명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 평생 배움을 갈망하고 또 평생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미래의 승자가 될 것이다. 평생 학습을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면 매일을 새롭게 사는 것이다.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이 순간이 행복한 내 인생이 된다. 평생 해야 하는 공부라면 즐겁게 도전해보자. 실리콘밸리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마인드풀니스, 마음 챙기기도 결국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20대 때 아내가 중환자실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다. 제 아내가 많이 아팠었어요. 20대 때. 그래서 살아날 확률은 20% 이하라는 의사의 말에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내일을 전혀 기약할 수 없었기에 아내와 나는 매일 하루씩 살았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았던 겁니다. 잠들 때 하루 더 살아있음에 감사했다.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어려운 시기였지만 간호사들이 우리 부부처럼 살고 싶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밝고 환한 모습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 그 간호사들이 이제 와이프하고 저하고 너무 이렇게 사이좋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막 웃으면서 즐거워하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 분처럼 살고 싶다고 간호사들이 그렇게 이야기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웃었죠. 지금 사람 지금 죽어가는데 내일 모레 막 죽음 앞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뭘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했지만 우리가 좋게 보였던 거죠. 아름답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서 아내는 완쾌돼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 인생은 어차피 끝이 있다. 누구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지금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오늘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한다. 나는 매일 아침 이 구절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매일 아침이 새로우니 당신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They are new every morning. They are 매일 아침 새롭다는 겁니다. Great is your faithfulness. 당신의 하나님의 당신의 성실하심이 faithfulness 크시도소이다. Great is your faithfulness. 하나님 내 인생에서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들은 참 성실하시다는 거죠. 성실하는 거. 매일 오늘은 내 삶에 또 어떤 놀라운 일이 있을까? 매일 새로운 하루를 산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다. 평생 공부하는 것은 매일 새로운 하루를 사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제 말을 제가 들으면서 제 스스로 다시 또 느껴지는 거죠. 배우는 겁니다. 평생 공부하는 겁니다. 자, 이 다음입니다. 도전하라. 일본 최고의 전자상거래 업체 라쿠텐의 미키타니 사장은 인생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돈과 지위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후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키타니 사장이 이 일본의 5번째 안에 들어가는 부자인데 1995년에 고베 대지진 때 지인의 가까운 사람이 죽었어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한 번 더 절실하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구나. 그래서 안정된 삶과 익숙한 편안함에 만족하지 않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과감하게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정했어요. 그리고 평범한 샐러리맨이었던 그는 일본에서 5번째 가는 부자가 됐어요. 그게 끝은 아니죠. 그런 것은 육체 훈련이 조금 유익하듯이 인생에서 살면서 조금 유익한 어떤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건 의미가 있죠. 인생이 조금 유익하긴 하다는 겁니다. 인생은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방법이다. 본인이 살고 싶은 인생 계획에 따라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 장 파울은 말했다. 이렇게 말했죠.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 어리석은 이는 그것을 마구 넘겨버리지만 현명한 인간은 열심히 읽는다. 단 한 번밖에 읽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살아보니까 이런 면이 있더라고요. 너무 맛있는 것이 많으면은 그것을 잘 씹지가 않게 돼요. 그냥 입에다 쳐넣습니다. 막 이렇게. 그리고는 남긴 것들이 막 이렇게 잔해가 막 이렇게 처참합니다. 지저분해요. 그걸 제가 이제
그 아들하고 이제 식사하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아들 막 맛있는 거 이렇게 챙겨주면서. 그럼 그건 제 모습이었거든요. 저도 그랬잖아요. 막 꾸역꾸역 쳐넣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현미를 먹고, 그 다음에 작은 반찬도 이렇게 그냥 뭐, 이제, 무도 양념하지 않은 뭐, 그냥, 그, 물김치, 이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씹으면서 꼭꼭 씹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져지는 것 같아요. 다져지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막 책을 이렇게 막 넘겨버리잖아요. 우리 뭐 그렇지 않습니까? 책 막 이렇게 넘겨버리잖아요. 대충 보잖아요. 그 안에 담긴 것들을 하나하나 씹다 보면은 그 안에서 나오는 새로운 맛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살면은 사람이 안 보여요. 안하무인이라 그러잖아요. 다들 내 밑에고 쓸만한 인간들이 하나도 없네. 야, 사람 많은데 쓸 사람이 없다.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리고 자기 눈 밑에, 자기 수준 밑에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알게 되면은 작은 그 사람 한 명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진가를 깨닫게 되죠. 그럼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야, 대단하다. 그 사람 작은 것들이 커 보이는 겁니다. 그렇네. 저런 장점이 있네. 남다른 저런 면이 있고 나한테 없는 그런 것들이 있네. 내가 또 배운다. 그러면서 그 사람 말을 들으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자녀한테도 배우고 아내한테도 배우고 또 친구들한테도 배우는 겁니다. 내 인생도 확 넘겨버리는 게 아니고 한 권의 책과 같은데 그것을 어리석은 이는 마구 넘겨버리지만 현명한 인간은 열심히 읽는다는 거죠. 왜? 단 한 번밖에 읽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먹는 밥도 그렇죠. 내가 지금 놓친 이 끼니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고플 때만 먹는 게 아니고 딱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이제 먹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또 몸에도 좋죠.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매일 같은 삶의 반복에 힘들어한다. 이제 이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이게 인생의 큰 아이러니입니다. 인생 짧아서 더 살고 싶어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삶은 너무 지루해 하는 거지요. 똑같은 삶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왜 똑같은 삶이 반복됩니까? 그것을 함부로 넘기어서 그렇고 깊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배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평생 배우면은 그 안에 진짜 행복이 있고 배움이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뭡니까? 라쿠텐의 미키타니 사장이 자기가 깨달음이 있어서 일본에 5번째 가는 부자가 됐다. 근데 그게 끝입니까? 그것은 육체의 훈련은 조금 유익하니 그 정도라는 거죠. 대단하다. 와, 훌륭하지. 그러나 그렇게 했다가 또 죽잖아요. 죽고 그 재산을 남기고 다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남기고 영향력을 끼치니까 그것은 조금 유익한 거죠. 조금 유익한 거. 대단한 겁니다. 조금 유익한 거. 그러나 경건의 훈련이 범사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더 높은, 더 큰 경지들과 더 높은 배움이 있다는 거죠.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죠. 저 자신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가는 겁니다. 매일 제가 이제 외식업 하면서 매일 반복하는 그 사람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직장에서도 매주 월요병으로 힘들어한다. 반면에 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신입사원 시절 선배들이 작년에 품위서 쓴 것을 날짜만 바꿔 다시 올리는 것을 봤다.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작년 거를 가져가지고 재작년 거 가져가지고 날짜 또 품위서 다 했어요. 그걸 가지고 날짜만 바꿔가지고 올리다 보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들도 막 좀 작년 거를 하다 보니까 틀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사한테 이제 혼나기도 하죠. 그때 이제 제가 신입사원 때 상사가 그러더라고요. 과거 만든 자료들을 전부 버린다는 각오로 일하라. 는 조언을 들었다. 자신은 이미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과거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의지하면 스스로 발전을 저해시키고 정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제가 그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잘못된 거, 지금은 후회도 되는데, 그래서 회사를 몇 번 이렇게 삼성 안에서도 세계 회사 다니고 CJ 안에서도 세계 회사 다니면서 옮길 때마다 전에 자료들을 다 그냥 폐기를 해버렸죠. 제가 만든 자료들 다 아깝죠. 폐기해버리니까
나중에 그렇지만 뭐 필요할 때는 또 후배들 있으니까 그 좀 달라 그래서 보기도 하고 했지만은 다 폐기했죠. 왜? 나는 계속 성장하는데 내가 과거를 자료를 가지고 보는 것은 그럼 내가 발전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선배의 말을 literally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서 저 자신은 많이 발전했습니다. 많이 발전했지만은 조금 그 옛날 자료들도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UCLA의 전설적인 농구 코치 존 우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발전을 이루면 결국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 단기간에 커다란 발전을 이뤄내려고 하지 마라. 매일 하나씩 이룰 수 있는 작은 발전을 찾아라. 그것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그렇게 이룬 변화는 지속성을 가진다. 제가 그래서 한 걸음 TV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한 걸음씩 걷는 겁니다. 밥도 꼭꼭 씹어서 이렇게 이제 100번을 씹지는 못하지만 꼭꼭 씹어서 위장에서 전혀 제가 위염을 완전히 치료를 하려고 하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걸 또 여러분들한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전하는 방법은 매일 작고 가시적인 목표들을 달성하는 것이다.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할 필요는 없다. 그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해내는 것에 도전하면 된다. 그 사소한 조금 더가 모여 남이 따라올 수 없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 남이 따라올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가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발전하는 겁니다. 그 발전을 가지고 혼자 가지고 있으면 또 발전 안 해요. 그걸 나누는 겁니다. 내가 조금씩 하면서 그것은 그러면서 내 부끄러운 거 그대로 나누는 겁니다. 내가 자꾸 틀리는 거를 들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참고하는 거죠. 저 친구 저거 모르고 하는 이야기네. 잘 모르네. 그러네. 그러면서도 좀 하는 겁니다. 많은 장애 요인들 때문에 실패하는 날도 생긴다. 그러나 그 실패는 어제가 되고 또 우리는 오늘을 새롭게 가질 수 있다. 매일매일의 새로운 날에 새롭게 도전하라. 마무리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대한 나의 정의와 미래를 준비하는 나의 행동 선택은 구체적일수록 좋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예측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변수도 고려한 나의 계획을 행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시대의 흐름을 당신의 말로 붙잡아라. 그리고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면 된다. 일단 시대의 흐름을 보기만 하지 말고 당신의 말로 정의해서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당신의 행동을 결정하라. 그래야 미래가 변하기 시작한다. 명심하라. 당신이 행동할 때만 미래는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21세기는 실천적 지식인의 시대다. 제가 이 21세기는 실천적 지식인의 시대라는 것은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멘토입니다. 그분이 이제 새벽기도 사랑의 교회 새벽기도 오셔가지고 21세기는 실천적 지식인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원래 많이 있는 말이죠. 그러나 그 목사님 통해서 멘토를 통해서 제가 다시 듣고 맞구나. 내가 이제 실천할 때만 그 시대의 흐름을 내가 말로 정의하고 그것을 또 내가 거기에 따라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하겠다. 그러니까 내 평생 시대는 격변하니까 나는 평생 공부하겠다. 그렇게 내가 결심하고 그리고 이제 실천할 때 21세기는 또 앞으로 미래는 나를 중심으로 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큰 물결, 하나님이 가시는 큰 방향에 내가 거기 방향을 맞출 때, 나의 일은, 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방향에 맞춰가지고 가면은 큰 그 안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파면 팔수록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큰 어떤 일을 하고 계시구나. 거기에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붙잡힐 때 나도 사용되어질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큰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구나. 내 같은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하나님의 큰 배를 띄우는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행복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발전해 나가고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또 나누고 그런 것들이 큰 행복이고 즐거움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시대의 흐름이 막 격변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말로 잡으십시오. 막 흘러가는 것들을 나의 말로 붙잡고 그걸 정의를 하는 거죠. 하나의 문장으로 붙잡고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한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실천하면 됩니다. 또 문제가 있으면은 다시 바꿔가지고 수정해서 또 행동하면 되죠. 여러분 인생은 복잡하지만 그 안에 있는 원리 원칙 우리가
중요한 원칙들은 50가지는 넘을지 모르지만 100가지는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막연한 이야기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맞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제가 더 구체화되면 50가지가 아니고 30가지, 10가지 이렇게 될 수 있죠. 자기가 실천하고 행동할 어떤 그러한 그 중요한 원칙들은 몇 가지가 없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붙잡더라도 여러분 인생이 크게 변화되고 여러분 인생에서 큰 행복이 있을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말씀드리니까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